해적선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규약집이 있었고 단가표가 있었습니다. 신입은 2번 배에 올랐고 지장을 2번 찍었어요. 3번째 배에서 신입은 그 시대 가장 무서운 이름을 만납니다. 해적선은 회사였다. 1718년 카리브해 3번째 배의 갑판. 신입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은 수염의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곧 선장실에서 검은 수염이 나옵니다. 검은 수염, 본명 에드워드 티치, 키 190, 가슴팍에 권총 6자루, 허리에 검 2자루, 수염은 가슴까지. 그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수염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머리 밑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선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신입은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와, 듣던 대로 완전 악마구나. 신입은 갑판 한 구석에 배정됩니다. 검은 수염의 측근 자리. 가까이서 그를 봅니다. 연기가 진합니다. 신입은 콜록거립니다. 검은 수염도 콜록거립니다. 수염 밑에 도화선. 폭약에 불 붙일 때 쓰는 대마 밧줄입니다. 타면 매캐한 연기가 납니다. 불꽃은 안 납니다. 그게 모자 아래 줄지어 꽂혀 있어요. 전투용이 아닙니다. 모기용입니다. 카리브의 모기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연기를 피우면 안 옵니다. 검은 수염은 모기에 약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모기들. 검은 수염이 자기 뺨을 후려칩니다. 수염에 불꽃이 옮겨붙습니다. 아, 뜨거! 부하들이 달려와 수염에 불을 끕니다. 검은 수염은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연기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신입은 가만히 봅니다. 지옥의 화신은 모기를 무서워한다. 며칠 뒤 식량 비축을 위해 정박합니다. 검은 수염도 육지에 내립니다. 팜리코강 어귀. 근처 농장주가 다가옵니다. 평범한 아저씨. 검은 수염보다 키도 작고 무기도 없습니다.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가축 한 마리, 술 한 잔, 작은 시비. 검은 수염이 큰 소리를 냅니다. 위협 자세를 잡습니다. 수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농장주는 숨을 한 번 들이쉽니다. 그리고 한 방. 검은 수염의 얼굴에 정타가 박힙니다. 검은 수염이 쓰러집니다. 코피가 납니다. 190의 거구가 흙바닥에 뒹굽니다. 농장주는 한 방 더 칠 자세를 잡습니다. 검은 수염이 손을 듭니다. 잭! 토마스! 도와줘! 부하들이 달려옵니다. 농장주를 끌어냅니다. 검은 수염은 부축받아 일어납니다. 수염은 진흙투성이입니다. 신입은 그 광경을 봅니다. 저 새끼 뭐지? 이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직접 누구를 죽인 기록은 평생 한 건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연기 피우기, 큰 소리 내기, 위험 있게 서 있기. 검은 수염의 별명은 지옥의 화신. 찰스 존슨이라는 작가가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별명은 잘 팔렸어요. 지옥의 화신이라는 이름값으로 한 번도 안 싸우고 칼 한 번 안 쓰고 배 200척을 털었습니다. 1718년 11월 영국 해군이 검은 수염을 잡으러 옵니다. 오크라 코크만. 이번엔 검은 수염의 협박이 안 통합니다. 해군은 그의 별명을 안 믿습니다. 칼을 빼야 했습니다. 검은 수염은 처음으로 진짜로 싸웁니다. 그날 죽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진짜 전투에서. 그의 머리는 잘려 영국으로 보내집니다. 뱃머리에 매달려 항해합니다. 신입은 수갑을 차고 그 머리를 봅니다. 그의 수염은 더 이상 연기를 피우지 않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그 위에 앉습니다. 해적의 황금시대는 이렇게 끝납니다. 해적은 무법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낭만은 없었습니다. 규약을 만들었고 단가표를 만들었고 이름값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바다 위 회사였어요. 해적왕이라고 불리던 사나이 까보니 공포 마케팅 장인이었습니다. 검은 수염은 죽었고 신입은 잡혔고 해적기는 내려졌습니다. 해적의 황금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해적이 나타납니다. 함대 1800척, 부하 8만 명. 해적과 협상하기 위해 제국의 황제가 직접 찾아옵니다. 진짜 해적 중의 해적. 까봅니다. 해적선은 회사였다.